의사들이 사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얼마 전에 채널에서 이제 사교육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면서 댓글을 보면서 좀 느낀 거는, 물론 뭐 댓글을 주신 분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 분이니까 다셨겠지만, 뭘 느꼈냐면 지금 사교육에 대한 그런 실패감,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되게 많다.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애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보면 막 자기 등치보다 큰 캐리어 같은 거 막 메고 다니는 거 보면서. 사교육을 좀 받았나요? 저는 받았죠. 아, 대치동, 예, 저는 대치동은 아니지만 어. 파락군에서 공부를 했고, 엄청 빡세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준 선생님 강의도 듣고, 저는 손준 선생님하고 화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우라가 있어요. 그 정말 잘 가르치고 이런 걸 떠나서 목적의식이 확고한 사람의 그 아우라. 저를 보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축돼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근데 의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교육으로 자기가 잘 성공해서 와서 강남에 이제 자기 자녀도 똑같은 코스 밟게 하는 부류가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자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주변에 내가 이렇게 보면. 성공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하면 될 거다. 근데 아이가 다행히 부모님을 잘 닮아서 잘 따라오면 이제 해피해피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불행의 시작인 것 같아요. 수많은 맞아요. 교수님들 자제분이 고통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워낙 지역에서 사탐, 과탐 학원이 없었어요. 국어 언어 영역 학원도 없었어요. 그거 좀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들으면. 그러니까 시골이라 영수는 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 물리2를 선택을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는 물리2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시간을 줄 테니 물리2를 선택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해라. 그래서- 지방이니까. 그래서 자습? 네, 자습을 해서 저희끼리 칠판에서 하이탄 물리투 들고 우리끼리 해서 스터디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뭐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수시로 면접을 갔는데 옆에 앉은 여학생이 막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고 했더니 면접 학원에서 기출문제 다시 읽고 있는 거라고. 면접 학원이 있냐고. 대박이죠. 우와. 그랬더니 저를 약간 경멸과 이렇게 연민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있다고 그런 게. 자기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붙었나? 근데 없더라고요.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얼굴 계속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면접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런 방식을 애한테 똑같이 하라고 저는 당연히 뭐 할 수는 없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예체능을 많이 시켜요. 피아노, 테니스, 농구, 축구, 태권도 뭐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체구가 작고 약간 왜소해요. 몸싸움에서 밀려요 맨날. 애가 되게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있어. 자기가 축구 잘하고 좀 인정받고 근성이 있네. 싶대.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내달래. 그래서 그거 좋다. 영어를 시켜요. 수학은 별로 안 시켜요. 수학은 그 구몬 학습 때 시키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거고, 영어는 꼭 시키는데 모든 어떤 권력 집단의 언어가 영어라서 또 모든 학문이 모든 중요한 지식은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나중에 AI가 이렇게 번역을 잘해주고 이런 걸 해도 영어 원전을 처음부터 읽고 바로 공부하고 바로 습득할 수 있었던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이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 반박하고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좀 이렇게 약간 어설픈 생각이지만 그 음악 같은 거는 좀 최대한 많이 들려주려고 해요. 어릴 때 그렇게 들었던 경험들이 뭐 미술관은 도저히 애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아서 미술관은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 음악은 흥미를 보여서 음악 많이 들려주고. 음악을 들려준다는 게 클래시컬 뭐 이런 거 들려주는 클래식 거? 그런 걸 좀 들려주고 뭐 오래 듣지는 않죠. 애니까. 그래서 체육 같은 거 원 없이 하게 해주고 영어 시키고. 아직 애가 어려서 저는 가능한 일이긴 하긴 한데요. 저는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애한테. 나는 한동안 아이한테, 나는 마이클 잭슨 음악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가? 왜냐면 마이클 잭슨은 우리가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마이클 잭슨을 한동안 막 들려줬더니 와이프가 맘카페에다가 고민글을 썼더라고. 우리 남편이. 근데 수학을 구몬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용감한데? 왜냐면 기본적인 그 루트가 수학을 왕창시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그건데. 학원을 보냈는데 아이가 못 따라가고 숙제가 너무 많고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애한테 스트레스 주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다들 뭐 공부를 우리 다 해봤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하면 뭘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맞아. 그리고 나중에 금방 개월 아니면 며칠이면 따라 할 분량인데 나중에 저는 애를 시작부터 소진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런 애들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뭐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경시대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 막 하는데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애가 좋아하고 승부욕이 있고 그러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경우에는 애를 진작 소진시켜버리고 정작 혼자서 열심히 달려야 할 구간에서는 힘을 못 내고 이게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애들의 그릇을 좀 키워주는 시기인데 음. 뾰족하게 가르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원을 이렇게 많이 안 다니는 편이었는데 아까 형님 얘기했던 미리 선행해갖고 학교서 안 듣고 다 배웠는데 경시 준비하고 있는데 보면은 꼴값이다고 생각했어. 학교 시험에 다 맞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몰려다니거든요. 몰려다니면서 뭐 엄마들끼리도 친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보면서 이제 비웃는 거죠. 저는 저렇게 해서 근데 그런 엄마들이 또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또 자기 애들 그렇게 시키고 있더라고요. 올 때마다 저희 어차피 다들 공부를 잘 하셔서 이제 의사가 됐고 했지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보고 대학 와서 된 게 지금 딱 우리 정도의 포지션인데 이게 그렇게 엄청나 대단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봤자 이거다. 오히려 일찍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거 찾아가지고 자영업을 한다거나 물론 힘들게 컸지만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근데 교수님들 요새 이제 입시한 자녀를 둔 선생님들끼리 대학 어디 갔어 막 못 갔어 뭐 서울대 갔으면 뭐 아주 막 저 선생님 성공했다고 막 이렇게 지켜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진짜로 안 보겠다고 한 구글도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나온 대학보다 실제로 이 사람이 당장 뭘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재주가 뭐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예전보다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더 쳐주거나 그런 것들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스카이캐스트처럼 공부해서 가고 싶은 데가 뭐 서울대야? 뭐 연대대야? 가서 나와봤자 어차피 그 명찰 달고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유튜브 같은 데 대학생들 올라온 거 보면은 나는 이제 연대 뭐 서울대 과잠 입었으면 이제 인생이 다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늘을 보고 있으면 되게 그 위에 뭘 더 얹어야지 그때부터 자기 건데 왜 그러냐. 흑백 요리사 나온 명언 있잖아요. 내가 일했던 쓰리스타 식당이 나를 쓰리스타로 만들진 않는다. 내 별은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 생각이 내가 그냥 큰 병원에 있고 내가 큰 병원에 교수로서 일한다고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뭘 할 줄 아느냐.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될 거다.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한 게 다 의미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경쟁력 있는 병원에 가거나 하면 좀 더 나은 수련 환경이라든지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좀 정마하고 재환이 이야기 너무너무 동의하거든. 많이 시키는 편이 아니야. 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게 뭐냐면 중간이 없다는 게 문제야. 이 프로토콜을 막 빡세게 해서 CP대로 진짜 빡세게 시키든가 아니면 애를 풀든가 지금 이런 형식이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대가 들어가는 게 지금 의미가 있냐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애한테 선택을 좀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좀 높여준다면 중간이 없어. 아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고 아니면 진짜 놔서 자기가 드라이브가 걸려서 완전 공부 정서가 최상일 때 자기가 스스로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자기도 학습을 막 미친 듯이 하고 이러면 얘는 좋은 데 갈 거 아니야. 근데 보통은 나 같은 사람들은 애매하게 중간을 하고 있어. 근데 자기 주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엄마가 끌고 가서 대학까지 보내잖아요. 결국에는 결혼하고 할 때까지 맞아. 책 찾을 때까지도 엄마 다 나 뭐 해야 돼 한다니까요. 그 애가 그렇게 크게 원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지난달에 개원 컨설팅 대표님 오셔가지고 인터뷰했는데 무슨 얘기 하셨냐면 개원할 때 엄마 아버지랑 같이 온대. 그렇게 컸으니까 개원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뭐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그 목표를 달성해보고 또 그럼 다음 단계를 또 준비해보는 그런 스스로 하는 그런 느낌이죠. 느낌, 감정.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무슨 강남에 뭐 대치동에 저는 뭐 안 해봐서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라서 저도 비판받을 여지는 당연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애가 크든 작든 목표를 세워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이만큼 성취를 이뤘어. 스스로 되게 뿌듯해하는 그런 거를 보면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도 동의하는데 내가 받은 반론을 소개를 해주면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자기가 뭔가 자기 뜻으로 뭔가 해가지고 이뤘을 때 그 느낌. 반론이 뭐냐면 애들 아니야 지금. 초2, 초3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직 자기한테 뭐가 좋은지 모르는 애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뭐 이렇게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좀 놔뒀어. 한 고1쯤 됐는데 얘가 각성을 이제 한 거야. 봤더니 너무 갭이 커. 그때 원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반론이 되게 많거든. 그때 가서 애 보내도 선행 3, 4년 하는 애들한테는 절대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해. 되돌아봤을 때 돌아올 원망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저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다른 그 스터디 그룹이 수투를 풀고 있었어요. 고3, 고4. 저 그때 공통 수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저도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도 뭐 모르니까 어떡하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해서 이익을 보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애 못 따라간다 나중에 원망한다 이런 식으로. 원망할까 그거를? 애가 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때 돼서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거기서 엄마를 원망하고 너 엄마 때문에 내가 평생 뒤처져서 열등한 사람으로 살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비정상 아닐까요? 저는 그것도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공포를 조장하기 쉬운 말이지 그런 말이 사실. 그러니까요. 인생이 대학까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과실이 예전보다 철밥통이 아닐 거다. 이런 미래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서는. 초등학생이 수투를 푼다고 해서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그 문제 다 푸는 기술 그게 맞아요.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문제 풀어주면은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공식으로 풀면 풀리는 문제인데 얘는 맞아. 안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해줘요. 그렇게 배우라고 되어 있거든 초등학교 때는. 근데 선행한 애들은 그걸 그냥 공식에 따다닥 해서 왠지도 몰라. 그냥 풀면 돼. 답만 맞추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시 모집 아까 그 면접 본 예쁜 여학생 옆에서 덜덜 떨면서 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종이를 딱 펼쳤어요. F는 MA라고 써 있었어요. 쳐다봤죠. 설명하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한 애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뭔지도 모르고 F는 MA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부터 생각한 애들은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F는 MA를 설명. 나는 답 못해. 파락군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F는 MA라는 공식은 틀렸다. A는 M분의 F다. 이렇게 이해가 편한 거다. 라고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계시더라고요. 뭐 가타부타 말 없이 그냥 듣고 계셨어요. 형 때도 심층 면접이 있었나요? 저희 때 저 때도 있었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그 수많은 대치동 학원에 있는 애들이 F는 MA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했을 거거든요. 아하. 정말 똑같은 답을 했을 거예요. 설명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학원에서 뭔가 비슷한 문제가 왔으면 그걸 막 설명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최근에 본 사실 지금 계속 흐름이 어떠냐면 나도 사실 재환이하고 전부 같은 생각인데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반론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가 있어. 근데 최근에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었냐면 의사하고 유튜버의 비교를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 왜냐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컨텐츠 크리에이션 같은 거는 실직이 안 될 거라고 나는 앞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할 때 있냐면 애들한테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분명히. 우리가 왜 수술하다가도 이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그걸 체득하잖아.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유튜버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벌도 구독자고 학벌도 조회수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니까 경쟁력인 거니까. 그러니까 의사기 때문에 된다는 거지. 서울대기 때문에 되고. 유튜브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프리한 공평한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완전히 깨부셔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도 내가 의사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됐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런 개념을 이제 접하면서 했던 생각은 그래도 이건가? 그래도 수학 선행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나는 한번 했었거든. 그거를 접하면서. 사실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유튜브 같은 거잖아.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누구나 구독자 조회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과도기니까 당연히 아직도 대학의 이름이 주는 효과. 사실 외모랑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잘생긴 사람이 더 잘 나오는 건 똑같은 것처럼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거에 우리가 인생을 올인할 필요는 없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못 가면 다 실패한 인생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게 맞다. 의대 못 가면 실패한 인생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지.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획일화된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서로 깨부시는 걸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포트폴리오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뭔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돼도 외국 나가서 하면은 저 친구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의대를 못 갈 친구들이 외국 가서 의대 가고 거기서 잘 쓰고 논문 잘 쓰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그런 것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그 서울대 애들이 실습이 나오면 분당 서울대 있을 때 애들이 나오면 항상 물어봤어. 너는 어떻게 자라왔니? 항상 물어봤는데 한 5명이 한 팀이면 파락군 한 2명? 자사고 뭐 한두 명? 나머지는 이제 그냥 와일드하게 큰 애들, 야생에서 온 애들. 근데 그 인구의 그런 분포를 생각하면 파락군 2명하고 자사고 2명의 비율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참
이거 정답은 없는 얘기인데 문제의식은 확실한 것 같고, 만약에 두 분 교수님 지금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두 분은 이제 의대 교수님이신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물론 이렇게 흑백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사교육이 그래도 이득이 더 크다, 손해가 더 크다를 본다면. 뭐 어떤 사교육이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 면을 부모가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의 그릇을 키우는 뭐 체육, 운동, 뭐 음악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무의미한 버스에 실려가서 학원에만 앉아있고 밤새 하는 입시를 위한 학원? 그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얘가 조금만 돼주면, 저도 학원을 원래 안 다니다가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이건 좀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런 건 배우면 진짜 쭉쭉 빨아먹거든요. 내가 배우고 싶어서 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다니는 애들은 의미가 없다. 그동안 차라리 그 학원비를 형님이 좋아하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그럼 지금 1억이야 들어가야 돼 지금. 1억이야 1억. 그러니까 차라리 얘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모아놓는 6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 6년이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씩 학원을 간다고, 뭐 50만 원에서 30만 원 학원을 보낸다고 했을 때 꽤 되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얘한테는. 그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못해 그렇게. 아무도 못해 그게. 항상 하는 얘기잖아. 그 교육비를 차라리 넣어주자.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시대에서는 인간의 노동력만큼 쓸데없는 게 없거든요. 지금 입시를 열심히 하는 건 엄청나게 고급 노예가 되겠다는 거. 전문직이라는 거는 고급 노예잖아요. 남한테 월급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자산가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 자산가가 돼서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하더라도 든든한 백이 있으면은 실패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집에서 정모한테 컨설팅을 딱 줬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애 좀 해주세요. 우리는 뭐 블레임도 안 하고 알아서 해주세요 딱 줬어. 그러면 그 마스터 플랜은 어떤 식으로, 러프하게 이상적인 어떤 식으로? 아니 애가 얼만큼 하는지 봐야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애면 당연히 공부를 시켜도 되고. 아니, 애가 그냥 뭐 중간쯤 돼. 머리도 좋고 막 시키면 해. 근데 안 시키면 놀아. 그러면 어떻게 얘를 데리고 갈까? 다른 재주가 있나 보겠죠. 얘가 공부 운동이라든지. 말고도 다른 재주가 있나,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키워주는 게 좋고, 정말 무다. 그러면은 공부가 어쨌든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시켜보고 얘가 안 돼. 그럼 어머니 그냥 자산을 잘 모아서 얘가 나중에 뭐 할 식당에 내주시는 게 낫다. 그냥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알고리즘이 뭔가 선천적인 재능이 있는지를 보고, 테니스의 천재다 그런 게 있는지를 봐서 있으면 그쪽을 키워주고, 그게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좀 아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자산 위주로. 그렇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헛돈을 쓰고 있는 거야. 상위 몇 프로의 그 고급 노예들, 변호사, 의사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 있는 고만고만한 이제 대학을 나와서 고만고만한 그냥 회사에 취직해서 중소기업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굳이 대학과 막 대학원까지 나가면서 해야 되냐? 공부를 가방끈을 길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알겠지만 그렇게 나와서 배출되는 인간에 대한, 요새 공채도 안 뽑는다고 하잖아요. 갈 데도 없어. 그러느니 점점 심화될 거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좋다. 알고리즘이 근데 괜찮다.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1단계 소질이 있는 거 찾는 것도 안 하고, 그리고 공부에 소질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이 굵은 가지로 다 가거든. 우리나라에 그 쓸모없는 1등부터 막 70만 등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이 수많은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근데 우리 아들 이제 초5인데 얘가 원하는 거는 개그맨이 되길 원해. 실제 되게 웃기거든? 대학로에 보내요. 근데 개그맨 시키기 쉽지 않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 길이. 그리고 자기가 나는 그 부모가 애가 뭐 잘 되길 바라는 건 좋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엄청 훌륭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난 아니 그러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한다든지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어. 저라면. 최악이 않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 그렇지, 그게 제일 힘들지. 뭐라도 할 줄 아는 게 있다는 건 일단 훌륭한 친구야. 근데 프로게이머는 그건 쉽지 않다. 프로게이머. 저희 부모님 반대여서 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놓고 요거 하나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니까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오늘은 영상의 그 내용들이 다 되게
되게 심오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샘플이 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굉장히 구체적인 또 의사라는 직업군 내에서 하는 얘기고 사실은 샘플이 좀 작지만 그래도 저는 의미 있는 논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고 저는 그리고 되게 댓글이 궁금해요. 어떻게 얘기해 주실지. 그러니까 파락군에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시키시는 분들 아예 안 시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추후 논의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모여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주실 게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이브 하더니 진행이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진행이 좋아졌어. 청산 유산했는데? Docto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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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tor School.